안녕하세요, 코인왕입니다. 이제 드디어 방송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유튜브 주 3회 정기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업로드를 어떤 식으로 할지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 3회 이상 업로드, 일요일, 수요일, 목요일 업로드이고, 일요일은 비트 시황을 짧게라도 보는 시간, 수요일에는 우리 현물알트의 경주마 맞추기 컨텐츠. 이건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간접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카톡방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투자 초보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라는 제목으로 투자 강의 영상을 쭉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 다른 요일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은 꼭 알려드려야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내용이 있을 때 또는 돈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려야 할 때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영상은 아마 목요일보다 살짝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여튼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투자 강의 영상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떤 투자 강의를 할 거냐면, 일단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려면 그 투자하는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그 회사를 알아보듯이 투자 강의 시작은 비트코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1. 화폐의 문제점. 2.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3. 비트코인 시스템 체결 방식. 4. 비트코인의 전망과 코인왕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가.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화폐의 문제점. 먼저 화폐의 문제점부터 다뤄볼 텐데요. 비트코인을 알아보는데 왜 화폐의 문제점을 다루냐. 이건 지금 화폐의 문제점이 많아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니 화폐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현재 종이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화폐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문제점은 종이화폐는 무한 발행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한 발행이 가능하면 계속해서 화폐의 가치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 화폐는 기관의 통제 안에서 발행된다는 겁니다. 그 기관은 은행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진짜로 돈을 빌리고, 즉 예금하고, 빌려주고, 즉 대출하고 발행할 때 이들이 과연 양심있게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라는 점이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은행가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부를 축적하고 있죠. 세 번째 문제점은 두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은행의 파산, 중앙컴퓨터의 해킹 위험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때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이 종이화폐의 시스템이 불안불안하죠.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내용이 길어지니 문제가 있다 정도로만 확인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현재 2021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보다 빠르게 효율성 있게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폐 시스템은 여전히 종이화폐 시스템이죠. 이 화폐 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그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에 설계한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무엇이냐?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잠가는 모든 공동체가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P2P,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지향하는 탈중앙화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가상화폐 아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면 신용카드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본질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시스템부터 설명해보자면, 신용카드는 카드 마그네틱 안에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에게 넘겨서 그 정보로 돈을 인출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중간에 중개자 역할로 은행이 껴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중앙컴퓨터가 입출금액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죠. 그 저장된 기록을 우리는 입금했다, 출금했다, 이체했다, 결제했다 등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이 중개자 역할인 은행이 빠지고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사용되는 거죠. 은행의 중앙컴퓨터의 기록, 저장 역할을 블록체인이 대신해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은행의 중앙컴퓨터는 하나, 즉 하나에만 기록 저장되지만 이 블록체인은 수많은 블록 안에 기록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은행
신용카드 시스템보다 안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의 컴퓨터에 정보가 저장되는 게 안전할까요? 여러 개의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저장되는 게 안전할까요? 이로 인해 해킹 방지도 가능합니다. 이 블록 하나하나에 방금 말했다시피 거래 장부가 기록되는데 이 블록이 가득 차게 되면 새로운 블록을 쌓아서 계속해서 내용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블록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체인이라는 거고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비트코인의 시스템, 채굴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3. 비트코인의 시스템과 채굴 방식.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전세계 정부나 은행이나 기업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화폐가 이 비트코인인데 가상화폐라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디지털 세계에서 누군가는 이 비트코인을 찍어내야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금과 같이 채굴이란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이 비트코인 채굴이란 건 상당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건데 수학 문제를 풀어 블록을 얻게 되면 그 블록 안에 현재 기준으로 6.25비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입니다.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컴퓨터와 그래픽카드를 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채굴에는 몇 가지 시스템들이 추가되어 있죠. 첫 번째가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흔히 코인러들은 반감기라고 하죠. 두 번째는 대기업이나 한 나라의 정부가 이 비트코인의 채굴을 독점하지 못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만 들어도 왜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하는 건지 대충 똑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시스템과 채굴 방식 알려드렸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 마지막 네 번째 목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한 코인왕의 생각과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가. 비트코인 전망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위의 내용만 들어도 전망이 어떠한가 파악하셨을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종이화폐는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왔고 사토시라는 인물이 설계한 이 비트코인은 화폐 혁명을 가져다줄 물건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종이화폐 시스템, 은행 시스템으로 부를 축적하는 은행가들이 왜 비트코인을 막으려 하고 CBDC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 아닌 암호화폐를 만들어 독점하려 하는지 이제 다들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는 화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왜 이것에 투자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다들 이만하면 아시겠죠? 여기까지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업비트 계좌 만들기, 바이낸스, 바이비트 아이디 만들기, 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야 하는가, 선물, 현물 거래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카톡방 링크 올려둘 테니 돈 되는 정보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다음 영상 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꼭 기억해주세요. 첫 영상이라 많이 떨리고 말이 어눌했는데 다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